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매출이 어땠어요? 순수익 한 2, 30만 원 됐을래나? 용돈 벌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한 해 매출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6억, 7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매출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매출은 10억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이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셀러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오늘 포장 나갈 게 많아서 일단 물건 분류 작업부터 하고 있네요. 셀러님은 어떤 제품 주로? 저는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지금 스포츠 카드라고 스포츠 스타의 모습이 담겨 있는 흔히 말하는 포토카드죠. 이게 주력 상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바쁘면 좋은 거죠. 요즘 같은 사실 불경기에 일 많은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류 작업하는 거라서 그냥 잔잔하게 하는데 포장하고 택배 마감 시간 되면 이제 테이프 포장 많이 하고 그렇게 되네요. 혹시 번호를 못 찾겠어. 어디 갔어요? 이베이 셀러는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저 오래됐어요. 2005년부터니까 20년 됐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베이 셀러가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NBA를 좋아해서 NBA 카드를 모았었는데 국내에서는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구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베이라는 곳에서 카드를 많이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구매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판매를 시작해봤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용돈벌이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되게 고급 취미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 어렸을 때 한번 붐이 있었어요. 97년도, 96년도쯤에 당시에 중고등학생이었으면 아마 아실 텐데 누구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코비 제일 좋아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파시는 건 NBA랑 또 어떤 거? 모든 종목 다 있어요.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다 있어요. 포켓몬 카드도 있고 카드랑 카드는 다 있어요. 요즘은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게 어떤 제품이에요? 요즘은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잘 나가는 거 똑같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잘한다 하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찾다가 조금 부진하면 또 살짝 잊혀졌다가 그런 등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포츠 종목도 워낙 많고 선수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애 선수가 있고 주목하는 선수가 있지만 저희가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만 먹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관심 갖다 보니까 그러한 관심사들이 여러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늘 나갈 택배들 분류하고 있어요. 카드가 이렇게 다 부피가 작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오늘 어떤 손님이 어떤 카드 주문했는지 소팅해서 분류해서 결제 확인하고 포장까지 나가는 작업으로 이어지죠. 저게 오늘 다 나가는 건가요? 요거 이제 오늘 이거만큼 다 나갈 거예요. 총 몇 개? 한 60개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셀러님 초반에 그래도 열정 있으셨을 때 그때는 하루에 이 정도 나갔다 그러면 그날 막 사진 찍어놓고 혼자 그냥 맥주 한잔하고 제 나름의 기록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배달 사고 일어난 적 있으세요? 많죠.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바뀌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없이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잘해도 뒷수습할 일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거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가끔 경매로 제가 판매를 하는데 경매다 보니까 경매로 낙찰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 대학교 교수였어요. 내 얼굴도 알아요. 명함도 있고. 그래서 그때 돈이 한 200만 원인가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지불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네가 지불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낙찰을 받았냐. 자기 실수했대. 미안하대. 언제 줄 거냐 했더니 2달 기다리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건은 배송받아 놓고 아니야, 배송을 안 했죠 제가. 어디 뭐 대학교 교수라는데 주겠지 하고 이제 제 돈으로 먼저 위탁금을 주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못 받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비싼 상품을 보냈는데 이거를 받아놓고 자기는 이상한 걸 받았더라고 거짓말하는 애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사실 방법이 없었어서 그냥 좀 눈 뜨고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소액이라서 그때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고가의 상품인 경우에는 좀 짜증나죠. 지금은 나름 다 해결책이 있어서 그냥 소액인 경우에는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니 가져 그냥 그러고. 고가일 경우에는 또 제 나름의 요령이 있어서 최대한 뭐 손해 안 보게끔 하려고 하고 또 이베이가 그런 셀러에 대한 프로텍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를 하면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바이어한테도 보상을 해주고 셀러한테도 보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해피하게 해주는 자기네들이니까 투자를 좀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셀러님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하고 이게 단순한 포장 작업도 많고
많기는 한데 컴퓨터 앞에서 하는 시간도 많아요. 왜냐면 상품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사진 촬영 작업도 필요할 때도 많고. 보통 하루 루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아침에 와서 주문건 확인하고 오늘같이 많은 날은 열심히 포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없는 날은 상품 등록 작업을 또 많이 하려고 해요. 결국은 이게 약간 뭐 씨앗을 뿌리는 느낌도 있고 저금하는 느낌도 있고 지금 작업을 좀 많이 꾸준히 계속 해놓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텀을 두고 팔리면서 매출이 좀 만들어지는 구조라서 오늘 수확물이 좀 적으면은 씨앗을 심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씩 하시는 것 같아요? 뭐 50개 하는 날도 있고 1개 하는 날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꾸준하게 하는 건데 꾸준하게 하는 게 매일 10개씩 하는 게 꾸준한 게 아니라 오늘 1개를 하고 다음날 50개를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되게 하기 싫은데 그런 날도 그냥 1개는 해요. 이 셀러 허브는 뭐예요? 판매자 관리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기서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네, 주문건 들어온 거랑 결제 대기 중인 거랑 발송한 거 이거를 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포장을 어떻게 해야 잘하냐, 배송비 어떻게 아낄 수 있냐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배송비를 아끼는 방법은 일단 없어요. 아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해외로 가는 거다 보니까 중량에 따라서 요금이 나눠지는데 그 조금 아끼겠다고 안에 있는 뽁뽁이를 좀 뺀다거나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꿀팁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장재 같은 경우도 최대한 좋은 걸로 써요. 그러면 그게 비용도 더 들고 무게도 더 나가서 요금이 더 나가더라도 바이어가 받았을 때 만족도도 높고 물건이 파손될 확률을 아주 줄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더 투자하는 게 결국은 만족감을 주고 또 재구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단순한데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요거는 546불. 아, 오타니 쇼웨이네요. 50불이었을 때가 있었네요. 처음 나왔을 때는 얼마 안 했는데 많이 비싸졌네요. 더 많이 오른 카드들도 있어요. 여기도 약간 부익부 빈익분이 심해가지고 오르는 카드는 계속 오르고 그런 카드들은 근데 사실 극소수에 불과해요. 소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미국에 사는 저 같은 아저씨들. 요새 한국은 어때요? 네, 야구가 인기가 작년부터 많아져서 실제로 야구 관련된 것들도 많이 구매하세요. 해외에서도 한국 야구 카드를 사시는 외국인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가 하나를 어떻게 알지? 네가 엄상백을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어보면은 자기도 뭐 인터넷으로 조금씩 본대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격세지감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베이 시작할 때가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한국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때 일본 셀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자기네 동네 마트에 가면은 애니메이션 관련된 컨텐츠도 많고 그냥 그 나라에 있는 것만으로도 컨텐츠들을 되게 쉽게 가져와서 바로바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왜 그런 게 없을까라는 부러움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K-팝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한국 화장품도 많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저희는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K-팝 아티스트들의 컨텐츠를 가장 쉽게 소싱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그게 이제 경쟁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구나 이런 스포츠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진짜 재밌어요. 영국에 사는 사람이 롯데자이언츠 선수 걸 사요. 약간 좀 신기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혹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매출이 어땠어요? 기억 안 나요. 그냥 대학교 다닐 때니까 용돈 벌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순수익 한 2-30만 원 됐을래나?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요? 아니요. 매월. 그러면 언제 전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사업자를 2011년도에 냈어요. 그때부터였네요. 그 전까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학교 다녔어요. 계속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된 것 같아요. 마치 그냥 원래 이 일을 했어야 됐던 것처럼. 한 해 매출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세요? 6억 7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매출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매출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자본을 더 투자하면 매출은 10억도 만들 수 있어요. 매출보다 중요한 거는 순수익이 더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 부가세가 있고 매출 부가세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판매를 하면은 매입에 들어가는 부가세랑 매출에 들어가는 부가세인데 매입보다는 매출이 크니까 부가세 차익도 매출이 커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로 수출을 하면은 부가세를 0세율을 적용받아서 매출 부가세가 0이 돼요. 그럼 매입 부가세만 남게 되고 제가 지불했던 부가세를 정확한 표현은 공제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쉽게 표현하기로는 환급, 그러니까 돌려받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일단 마진 기본 10% 깔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저희가 수출 지향적인 국가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행 갔다 와도 텍스 리펀드 받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의 컬렉션. 어떤 것들을 주로 놓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카드들이죠. 여기 보면은 제가 어느 팀 좋아하는지도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직접 다 구매해갖고 이렇게 컬렉션 해놓으신 거예요? 아마 제가 파는 물건들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그냥 단순한 종이 한 장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의 멋진 모습도 담겨 있고, 이런 거 보시면 진짜 옛날 사진이잖아요. 이게 91년도에 저 때가 이제 제가 빙그레 이글스 제일 처음 보고 좋아했던 딱 그때였거든요. 단순히 카드로서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저씨들도 좀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 카드들 다 모으면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엄청 일부고, 여기 많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제 카드, 진열하지 못한. 우와, 총 몇 장이에요? 장수는 안 세봤어요. 이런 건 비싼 거. 마이클 조던 친필 사인 카드. 예전엔 또 많았어요. 애 키우면서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자녀분은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약간 조기 교육 하신 건가요? 맞아요. 저 포켓몬 카드도 잘 나가나요? 저게 스포츠 카드보다 더 잘 나가요. 포켓몬 카드도 이렇게 취급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아들 때문에. 아들이 좋아해서. 저는 사실은 포켓몬 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애들이 좋아하고 찾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뭔데 그래 하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나름의 매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켓의 트렌드도 좀 더 다이나믹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아들이 요거 팔아보자 뭐 이렇게 셀링의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기가 뽑아가지고 팔아줘 하는 경우 있죠. 팔면은 그 수익금은 그러면 아들 용돈? 다 가져가요. 네, 가져가고 박스도 공짜로 다 뜯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 놀러 오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오면 일단 앉아서 박스도 그냥 뜯고 그러네요. 네. 이베이 경매 기능도 많이 사용하시죠? 원래 이베이가 경매로 유명해진 시스템이라서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제품을 올려놓는 거 말고 경매로 하면 장점이 있나요? 일단 노출도는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매가 마감될 때쯤에 그래도 노출도가 좀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경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얼마에 팔릴지를 모르니까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경매로 그냥 날려야 되는 상품이고, 이거는 내가 굳이 경매로 하지 않더라도 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 상품이고, 뭐 여러 가지 다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딱 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플랫폼도 많이 쓰신다 하셨잖아요. 이베이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용이 편리하다. 인터페이스가 아주 잘 돼 있다.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할 수 있다. 보통 저희가 쇼핑몰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쉽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도 어렵던데, 저는. 대신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만들려고 하면은 다 만드시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셀러한테 좀 더 친화적인 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했을 때 프로텍션도 좀 잘 돼 있고, 이게 해외로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커버를 잘 해주고, 너무 빡빡하지 않아요. 다른 마켓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 안에 대답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로운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혹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베이 기능이 있을까요? 보면은 제가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될지 좀 애매할 때 가격을 제가 일단 불러놓고 약간 흥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을 원하는데 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좀 협상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베스트 오퍼라는 기능인데, 그게 이베이만의 인간적이고 약간 옛날 방식이지만 재밌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러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베이에서 좀 잘 팔릴 것 같은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잘 팔리는 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 중에 화장품 잘 팔리고, 포토카드 잘 팔리고, 포켓몬 카드 잘 팔리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남들이 많이 팔고 잘 팔린다 그래서 그거를 나도 선택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잘 알고 잘 팔 수 있는 제품이 무언지를 아는 게 제일 잘 파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향후 목표나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이제 지금처럼 그냥 건강하게 계속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한국 셀러님들 숫자가 오랜 기간을 거쳐오면서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셀러님들이 많이 계셔야 뭔가 이베이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아지고, 이게 국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셀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경쟁도 너무 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 해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경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무쪼록 특히나 좀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플랫폼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좀 자신감 갖고 시작하시면은 되려 그게 새로운 기회가 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베이 안에서 한국 셀러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이벤트들도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오랜 기간 동안 셀러를 했던 입장에서는 갖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베이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냥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꼭 돈을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요즘에는 뭐 그냥 취미로 물건 유통하시는 경우들을 워낙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번개장터에서도 물건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약간 확장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시세보다 좀 더 재밌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 바이어들과 뭐 나름의 소통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소소한 즐거움들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품 유통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물건 판매하는 것들도 좀 경험해 보시고 이런 것들에 좀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재밌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